일반적으로 환자된 입장으로 궁금해하는 의학적인 상식들 몇 가지를 챗 GPT하고 한번 나눠볼 겁니다. 전문적인 판독을 위해서는 방사선과 전문의의 소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이상 소견을 확인할 때 주목할 만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말 어이가 없네요. 의과대학 4년은 좀 안녕하십니까. 이동탄 신도시 바르다인병원의 병원장 오광준입니다. 오늘은 제가 재미있는 시도를 한번 해볼 텐데요. 지금 이 노트북에는 가장 최신 버전의 챗 GPT가 인공지능이 저와 대화를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궁금하거든요. 워낙 인공지능이 우리 일상생활 또는 과학, 공학, 뭐 여러 가지 의학 분야에서도 많이 이제 도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아직은 엑스레이를 전문적으로 인공지능이 해석하는 것은 따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걸로 예상은 되는데요. 이 지역에서 특히 소아골절 환자들이 많거든요. 어머님들, 아버님들 또 젊으신 만큼 인공지능에 관심도 있으실 거고, 그래서 소아골절의 두 케이스를 이 챗 GPT한테 이미지로 보여주고 과연 정확히 진단을 하는지 한번 좀 해볼 거고요. 대화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이 엑스레이는 제가 얼마 전에 치료를 해줬던 12살 된 남자아이입니다. 이제 축구하다 다쳤는데요. 여기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진에서는 오른쪽이죠. 근데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왼쪽입니다. 왼쪽 이 고관절에 보면 여기 뼈 조각이 보이죠? 이제 그래서 이거는 골반에 이제 운동하다가 힘줄이나 근육이 뼈를 물고 떨어진 견인골절, 어벌전 프랙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골반 골절이죠. 과연 이 사진을 챗 GPT한테 이제 그대로 이미지로 전송을 해서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과연 저랑 의견의 일치를 보일 수 있는지요. 네, 제가 아까 설명드린 엑스레이를 지금 챗 GPT한테 이제 보내려고 하거든요. 뭐 솔직히 말해서 정형외과 전문이라면 틀릴 수 없는, 골절이 있다라는 거를 틀릴 수 없는 엑스레이입니다. 한번 챗 GPT한테 보내고요. 사진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지요라고 한번 존댓말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반응할까요? 예, 지금 대답이 쭉 적히고 있는데요. 한 7, 8줄 썼어요. 그래서 한번 소리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엑스레이는 골반과 고관절 부위를 포함한 전후방 영상으로 보입니다. 전문적인 판독을 위해서는 방사선과 전문의의 소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이상 소견을 확인할 때 주목할 만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골절. 대퇴골 주부, 대퇴골 경부, 치골과 장골 부위에 골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사진상으로는 뚜렷한 골절은 관찰되지 않으나 잠깐만요. 현재 사진상으로는 뚜렷한 골절은 관찰되지 않으나 이 사진상, 현재 사진상으로는 뚜렷한 골절은 관찰되지 않으나라고 챗 GPT가 얘기를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네요.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뭐 이게 전후방 엑스레이다, 뭐 골반이나 대퇴골들을 봐야 되고 뭐 탈구가 있는지 봐야 된다, 이러한 일반적인 원칙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골절의 크기가 물론 이게 크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정형외과 전문이라면 놓칠 수 없는 사진인데, 이 친구는 챗 GPT, 이 친구라고 합시다. 이 친구는 골절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뭐 이런 의학적인 지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의과대학 출신의 챗 GPT가 아닌 모양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데,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골반 엑스레이는 맞거든요. 골반 엑스레이를 볼 때 봐야 될 원칙, 의학적인 기본 지식에 대해서는 쭉 나열하고 있어요. 근데 얘가 아직은 정형외과 트레이닝 과정을 거치지 못했는지 골절은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만약에 내과 의사가 엑스레이를 봤다면 골절 놓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형외과 전문의나 또는 정형외과 전공의, 전문의를 따기 전에 골절 놓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아직은 의과대학 수준?
뭐 대학생 수준, 아직은 임상 의사를 트레이닝을 거치지 못한 수준,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더 들어보는 거는 좀 의미가 없고, 요 화면은 뭐 요 위에 보이는 바와 같이 쭉 써져 있거든요. 골절은 놓치고 있어요. 결론, 의과대학 수준이다. 일반적인 원칙, 엑스레이를 판독할 때 기본 원칙은 설명하고 있지만 이상 소견, 그러니까 좀 세밀하게 봐야 되는 것은 아직 트레이닝을 받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조금 더 힌트를 이 친구한테 줘보겠습니다. 골절이 있는 부위를 좀 특정화해서 좀 힌트를 줘볼게요. 그럼 정확하게 판단하는지. 좌측 골반 쪽에 골절이 보이지 않나요? 한참 생각하는 모양인데요. 엑스레이를 다시 살펴보니 좌측 골반 쪽에서 비구, 고관절 속캡 부위를 중심으로 뼈 연속성의 일부 이상이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비구 뼈 연속성의 일부 이상이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비구 부에서 골절이 있을 수 있으며 비구 골절은 고관절 탈구와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엑스레이 이미지 자체로는 미세한 골절이나 골절선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CT 스캔 등 고해상도 검사가 필요할 수 있으며 방사선과 전문의의 세심한 판독이 권장됩니다. 혹시 넘어지고 자, 제가 중단했는데요. 그래도 한 의과대학 4년은 좀 공부한 친구네요. 좀 힌트를 주니까 뭔가 좀 이상이 보인다. 그러나 또 일반적인 원칙론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네요. 그러니까 그래도 상당히 이 정도면은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챗GPT가 기본적인 지식의 정보를 가지고 이 정도의 힌트를 줬는데도 뭐 굉장히 많이 접근하는 걸 보니까 100점은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 50점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예, 두 번째도 12살 된 남자예요. 태권도 하다가 다리가 너무 아프다고 쩔뚝대면서 왔죠. 119에 실려서 왔습니다. 그 좌측에 여기 고관절에 보시면 성장판이 골두 부분하고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골단 분리증, 대퇴골두 골단 분리증이라는 병이거든요. 이제 골절일 수도 있고 이 질병일 수도 있고, 그래서 골단 분리증은 이게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이상 소견을 발견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챗GPT 그 친구한테 한번 보여줘서 처음에는 이상 소견이 보이냐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고요. 두 번째는 조금 더 힌트를 줘서 좌측 대퇴골두에 뭔가 이상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엑스레이 사진에서 이상 소견이 있나요? 예, 쭉 나오는데 아까 케이스하고 공통된 상황이 뭡니까? 똑같이 골반 엑스레이거든요. 이 친구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려드릴게요. 제가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의학적 진단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치, 의사 아직 자격증은 없다는 얘기죠? 일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 엑스레이는 골반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보이며 다음과 같은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1. 대칭성. 양쪽 골반의 뼈의 관절이 대칭성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양쪽 골반뼈와 대터벅지뼈이 정상적으로 정렬되어 보이는지 중요한 관찰점입니다. 2. 뼈의 연속성, 골절, 탈구 또는 뼈의 비정상적인 정렬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에서 뼈가 깨졌거나 선이 보이면 골절일 수 있습니다. 약간 실망적이네요. 왜냐면 대칭성을 보라고 아까 이 친구가 말해놓고선 양쪽의 대칭이 아니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원칙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조금 더 힌트를 줘서 두 번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쪽의 대퇴골두를 비교할 때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엑스레이를 주의 깊게 보면 양쪽 대퇴골두의 모양과 위치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빙고! ABM. 혈액 공급이 부족하여 대퇴골두가 변형될 수 있습니다. 고관절 탈구 또는 조금 더 들어봅시다. 고관절이 완전히 빠지지는 않았지만 약간의 위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관절염 또는 연골 손상. 연골이 손상되면서 대퇴골두의 모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선천적 또는 발달성 이상. 특정 질환으로 인해 대퇴골두의 모양이 비정상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정확히 어떤 문제를 의미하는지 확인하려면 반드시 방사선 전문의나 정형외과 의사의 상세한 판독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추가 검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그래요. 이 뭔가 이상이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흔한 질환을 쭉 얘기하고 있지만 대퇴골두 골단 분리증이라는 정확한 진단은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조금 수준이 그래 높아요. 이 정도면 높지만 또 완전하지는 않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도 힌트를 주면 상당히 접근하는 거.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게 뭐라고 그러죠? 어프로치라고 하죠. 이게 임상의학은 뭐 이렇게 검사를 하나씩 엑스레이, CT, MRI를 가고 그 다음에 엑스레이에서도 좌측을 비교하고 전체적인 모양을 비교하고 관절 간격을 비교하고 이런 어프로치의 시스테믹한 아주 체계적인 접근 방식은 매우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들, 뭐 저도 대학 교수를 할 때 레지던트도 교육해 받고 의과대 학생들을 교육해 봤는데 이런 접근 방식에 대한 그런 훈련이 부족한 학생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냥 뭐 다짜고짜 이상소견을 찾은다거나 정상을 밖에서부터 안으로 점차 해석하거나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해석하거나 좌우를 비교한다거나 이런 체계적인 접근 방식이 부족한 학생들이 많은데 최소한 AI는 그런 체계적인 접근 방식에 대한 거는 아주 견고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의미고 어떤 병이고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것은 한계가 있네요. 그런데 저는 만약에 이 학생한테 점수를 준다고 하면 아까는 50점이었는데 생각을 좀 바꾸겠습니다. 저는 한 80점을 주겠습니다. 왜? 정확한 진단은 조금 더 트레이닝이 필요하지만 의학적, 임상적 접근 방식, 그러니까 정확한 진단보다도 접근 방식은 매우 훌륭하다고 할 수 있어요. 뭐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엑스레이 시험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